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이슈들, 중심을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블록체인 장점이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 원리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각 공공이나 산업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궁금하죠. 또 국제적으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나 이게 화폐라든지, 화폐라든지 어떤 지불 수단이 이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국가적으로 그런 개인정보나 또는 그런 화폐의 효력 또는 우리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법이 개정이 돼야지 중요하죠. 법이 개정이 돼야지 기술도 확대되거든요. 그런 동향들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앞에 설명해주신 게 분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예전에 썼던 그런 중앙 시스템이 아니라 원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장 레저라고 하는 건데 중앙원장이 아니라 각각의 이런 거래 기록들을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거죠.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중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문제가 뭘까요? 이 중앙에 그게 부하가 심해지겠죠. 반면에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확장이라고 해야 메시형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더 늘어나도 성능적 문제가 없겠죠. 분산 시스템 높은 확장성, 확장성이 스케일러블 하다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비가역적, 일리버서블이라는 건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를 내가 거리를 바꾸려고 할 때 이 노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노드에 체인되어 있는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일리버서블 하겠죠. 그분들은 다수 참여자들과 스마트케어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에 본 것 같이 체인 쓸 때 기본들이 샤256이라든지 해시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시 설명했지만 입력값이 있을 때 출력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든 것 같이 어떤 글자를 입력하면은 샤256이면은 256 크기에 되는 걸 하는 건데 이 출력값만 보고 이 입력값을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입력값은 게 긴데 이걸 샤 이후력으로 출력값이 나왔다. 이 출력값만 가지고 입력값 추가할 수 없는 게 해시함수의 보안성이 되겠죠. 보안성이 향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비용이 감소된다는 말들은 아까 중앙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중앙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분산 노드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분산 중앙 시스템 부하가 많아지니까 이 중앙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을 놓게 되겠죠. 네, 놓게 되겠죠. 네, 굉장히 기운이 많이 들겠죠. 이 누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중앙 세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부 전산망이 불통됐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것들이. 그때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뉴스 보시면 L4 스위치랑 있어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L4 스위치 장비가 장난. L4 스위치 장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앙에 이런 시스템 서버들이 여러 개 내려나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제 분산부활을 하는 거죠. 부하 분산을. 이게 문제 생기면은 시스템이 안 되겠죠. 이런 굉장히 이거 비용이 더그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중앙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커지겠죠, 부분들은. 더불어 또 블록체인 쓰면은 이거 약간 정확히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래 속도, 체인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이게 굳이 딱 정답 아닌 것 같아요. 체인 될수록 시간이 많이 걸 수 있겠죠, 분들은. 또 갈수록 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있는 거죠. 약간 다크웹 그것도 볼 수 있는 건데, 다크웹도 어찌 보면 블록체인과 비슷한 기술이죠. 오인원 네트워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증이 된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은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보시면 자정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정비라든지 대비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뭐야 연중 무효가 되겠죠. 왜? 체인 데이는 노드 간에 검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24시간 고박이 7 언제나 블록체인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장점은 말씀하신 중개자가 불필요하죠, 브로커가. 예. 그래서 우리 중개자 같은 중개자가 불필요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일 수 있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단점도 되겠죠, 그분들은. 그다음에 자신의 정보를 완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런 게 있어요. 유럽에 보면 GDPR이라고 하는 GDPR이라고 하는 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있거든요. 예. 음. 우리나라도 물론 개인정보 보호 있긴 하지만은 GDPR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요? 개인정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어디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하잖아, 동의해.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동의라는 게 뭘까요? 내 개인정보를 너희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제한하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나중에 물론 회원을 만약에 탈퇴한다든지, 또 난 동의를 하지 않아. 예. 나 이제 너희 서비스 사업자에게 내 개인정보 이제 사용하지 마라고, 제어가 가능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자기 주도권, 그걸 주도하는 게 GDPR인 건데, 이 GDPR도 이라는 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정보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좀 더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분산 노드 간의 정보가 체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랜스퍼런스라고 하죠. 투명성 효과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가서 무결성이 부양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과 다 이런 것처럼 또 일정 수준의 무결성이 부양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이제 단점을 보자는 거죠. 예. 근데 어찌 보면 장점에서 나왔던 말이 한편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들은.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온 것들인데, 처리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이 돼가지고, 체이닝에 대해서 이제 합의 노드 알고리즘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하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이게 느리다는 거죠, 분들은. 예. 당연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빠르겠죠. 예. 아무나 그 체인 노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음. 또 뭐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중간에 중개자가 없이 어떤 조건이나 알고리즘이 맞으면 자동으로 합의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건데 이게 좋지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꼭 과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소프트웨어 버그처럼 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그처럼 바람이 발생한다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인해 가지고 어떤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죠. 예.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주택 거래하는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홈쇼핑에서 특정 시간에 딜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쓴다고 하면은 항공권 판매다. 그래서 갑자기 1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가는 것은 다 계약이 돼버렸어요. 예. 여기 약간 호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또 당연한 거긴 한 건데 이런 컨트롤에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의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예. 더불어 또 보안 문제도 있겠죠. 이게 하나 발생이 되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이게 쉽게 이거 스마트 컨트롤의 어떤 매스 마케팅이라든지 이 공공 쪽에다 내놓기 쉽지 않겠죠. 예.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개인키라고 하는 우리가 암호화할 때 보면은 개인키가 있겠죠. 개인키를 알아야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블록체인상 개인키를 어떻게 보관할 거야? 예. 안전하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 암호화에 관련됐긴 하지만은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거래 검증의 주체분들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은 반면 본다고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수탁이라든지 그렇죠. 체인, 낚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겠죠. 또 처리 비용들, 이 채굴의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체이닝 돼가지고 계속 채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 GPU 가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요즘 흔히 말하는, 그것도 이슈긴 하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탈이산화탄소잖아요. CO2 탈이산화탄소가 화두인데, 알리백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좀 약간 역행하는 거죠. 예. 약간 비슷한 개념이 뭐가 되냐면은,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에 좋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전기는, 화석 연료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데, 지금 한 50%, 60% 이상이 석탄이나 이제 석유로 하는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또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에 이제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트코인의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항상 제한이 있죠, 그분들은. 네. 지금 채굴사에 거의 됐기 때문에 문제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익명성의 한계라든지 왜 익명성의 한계가 어떠니것인데 이게 막 법률적으로 뭐 우리가 비트코인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비트코인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할 때 보면은 이슈가 많이 됐죠. 너무 익명성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돈세 뭐 검은 자금이라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거래할 때 보면은 블록체인 지갑에서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0% 어너니머스 익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참 이건 당연한 말인 건데 100% 안전한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체인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일리버서블하게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게 안전한 기술은 없죠. 특히나 이 같이 말한 스마트 컨트랙트 하는 블록체인의 랭귀지 개발 언어의 자체 주체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고요. 예.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기술은 없다. 그래서 본 쪽에 나오는 블록체인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고리에 대한 뭐 빅썸이라든지 이런 해킹뿐만 아니라 막 진짜 해킹돼가지고 막다 가게 털리면은 문제가 되겠죠, 분들은. 더불어 이게 우리 마치 ISO라든지 또 뭐 IC라든지 이런 국제 표준으로 딱 돼가지고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은 지금 상태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펙트 스탠다드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 대부분 뭐 정부라든지 법 세계적으로 약간 호환성이라든지 다 같이 쓰자 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암호화폐 써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제가 너무 느리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 탭 결제라든지 스마트 카드 결제, 카드 결제를 바로 딱뭐 1, 2초 내에 결제되는 건데 그 1, 2초 내에 만약 스파스가 안 나오고 딱 결제를 했는데 뭐 노드 검증이라든지 되게 막 5분 걸릴 것 같은데 5분 걸리면은 그거 쓸 수가 없죠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소매 시장이라고 하죠 POS 소매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되돌릴 수 있는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 뭐 좋은 점이 이게 모두가 체인이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정보가 만약에 체인이 돼가지고 분산되어 있고 그것을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다는 건데 반면에 내가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고 할 때 업데이트 발생될 수 있겠죠. 예, 내 거래 정보라든지 내가 프라이버시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또 단점은 뭐가 될까요?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체인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리버스블 하지만은 이런 갱신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약이 되겠죠. 분들은. 네. 그래서 또 하나 장점이 긴 거래 시간. 그래서 비트코인이 요즘에 가장 이제 체인이 길기 때문에 작업 하나 시작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끝난다는 거죠. 트랜잭션. TR이 끝날 때까지 최대 약 40분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최대치긴 하지만은 40분 동안 그 체인이 건다는 게 거래 시간이 40분 걸린다고 하면 너무 느리죠. 예, 그분들은. 예.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단점이 뭘까요? 높은 접근 비용,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폐 뭘까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계좌 이체할 때 보면은 아니 거래 비용이 발생되죠. 예. 그 수수료 같은. 근데 원래 처음 생각할 때 블록체인 쓰면 중개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겠지?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이용하면은 거래 완료하는데 약 6달러 정도? 컴퓨팅 비용이라든지 든다는 거죠. 거기서 통한다고 하면은. 근데 최근에는 약 26달러까지 치솟다는 거죠. 예. 또는 막 40달러라든지. 그럼 이게 과연 시간도 긴데 이 접근 비용도 소요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 예. 또 모든 계획처럼 개별적으로 확인해 줘야겠죠. 그 분산도두 간의 체인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트랜잭션을 그걸 개인 단위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개인 단위니까 그러니까 노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단위 노드에서 이제 일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 시간대에 일러서 물론 이게 아까쯤에 단점이 될 수 있지만은 중앙 분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
문제라든지 이게 없다라고도 뭐 부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똑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동료 타임에 거의 모든 노드가 만약에 체인이 건다든지 불필요도 검증한다고 하면 부하가 확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이 문제도 될 수가 없다. 규제, 이건 법률적 문제인 건데, 당연히 국가적으로 이런 우리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쪽에 규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미국,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률적 규제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블록체인 노드가 하나 켜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체인이 걸 때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또 블록체인 아까처 말 스마트 계약 개발 언어가 다양해요, 부분들은. 네. 다양하기 때문에 마치 시큐어 코딩이라고 할까요? 시큐어 코딩 개발자 볼 때 그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롤이라든지 개발 언어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부분들은. 그다음에 굉장히 뭐 암호화폐가 종류가 요즘 많죠. 예.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한 여기 나와 1,600개 이상 더 많을 거예요. 예. 우리가 전에 막 어떤 앞에 뭐 급이 오르고 하는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그다 쉽지 않다는 거죠. 보면. 그럼 이제 국외나 국내에서 어떻게 그 법률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동향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블록체인 선두가 약간 EU죠, EU. 예, EU나 미국 중심, 중도 많이 쓰죠. 예. 그 5개 나라를 많이 우리가 소유하는 건데. 그래서 이 대부분 특히나 EU가 약간 확산된 게 EU는 말 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이고 표준책을 쓰기 때문에 확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비드 비대면 사태 이후로 독일은 실증 사례 좀 같이 해야 되고 있죠.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검진 뭐예요? 코로나 코비드 백신 맞은 애 그런 일 같은 게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법률 및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EU 같은 경우에는 범유럽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유럽의 공공 서비스들 중심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범 사업하고 기술 개발 이니셔티브 좀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앞서 나가는 유럽 쪽 시장도 있고 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EU에서 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GDPR이라고 하는 규제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인데 제가 GDPR을 뭐 만족하지 못하면 유럽 가서 비즈니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예. 그 GDPR이 개인정보 그 규제고, 그래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익명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죠. 예. 그래서 약간 입법 활동 중심으로 촉진법, 마치 저희는 뭐 주시학습본 같이 이런 쪽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국가 주도죠. 예. 여기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신기하도록 생태계라든지 여기도 특히나 뭐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7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 선정을 했대요. 예.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어떤 어, 화폐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죠. 이 재밌는 게 중국이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개발이 확산되고 있어요. 마치 위에나라고 하죠. 디지털 위에나라든지 앞으로 중국에는 가장 빨리 그 지폐라고 하죠. 실제 지폐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을 보고 있죠. 예상외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이슈 보면은 미국 쪽의 블록체인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블록체인 확산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근데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쉽게 화폐 종류로 그 블록체인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고 이 스마트 컨트롤에 관련된 법률이 중요하겠죠. 나 그 오작동이라든지 그런 그 불법적 행동에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 이제 주 단위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나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정의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래서 국내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후 쪽 블록체인은 이제 아마 자금 세탁, 우리가 AML이라고 하죠. 안티 뭐죠? 그 이상한 불법 자금 같은 거. 불법 자금 같은 거 만약에 비트코인을 은닉해 두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익명성은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이나 이런 쪽에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세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융 중심으로 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죠, 부분들은. 네. 얘들은 어제 화폐 중심으로, 탈화폐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소 쪽에 이런 쪽에 중국은 거의 공공주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내는 못 가요, 예. 국내는. 예. 이 법제도를 당연히 미국과 유럽 쪽 보고 개정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어요. 예. 꼭 이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뭐 새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버가 국내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예. 그 규제 샌드박스한 게 뭐냐면은 약간 시범 사업 같이 그 어떤 특정 범위라든지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 규제를 약간 푼 다음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범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도 실제 우리가 실생활이나 우리 상업 쪽에 쓰려고 할 때 문제되는 게 사실 말씀드린 역기능들, 스마트 컨트롤의 문제들, 보안의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쓸 수가 없죠. 만에 하나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어, 특정 사업이나 비즈니스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써가지고 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국내 블록체인도 이런 그 불법 자금들 관리하는 국세청이라든지 뭐 기재부들, 외국과 거래,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우리나라만 쓴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도 해외 쪽과 거래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법률 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법이 중요하죠,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규제라든지 국내 블록체인 규제 부분들도 대부분 활성화하고 그렇죠. 우리가 크게 보면 그랬는데 취소 이론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측면하고 규제는 약간 반대 측면이 있는 거죠. 너무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부하 문제라든지 역기능이 발생될 거고 너무 규제를 많이 걸으면 당연히 활성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법률 체계를 이제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법률 장단점들, 그다음에 관련된 국내외의 어떤 법제라든지 동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